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적인 건강관리 앱 누움의 이정은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건강관리의 트렌드는 어떤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요새 MZ세대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는 사실 뭐 남녀노소가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의 문제가 더 크지요.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이제 건강에 관한 걱정도 많아지고 아픈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대학생 때는 건강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매일 뭐 같이 MT 가고 뭐 술 먹고, 네, 그래서 얼굴이 다 취해서 다녔는데, 그 요즘은 보면 저 학교 체육관에 학생들 항상 붐비고, 뭐 문화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뭐 금주하거나 술 절제하는 친구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제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보다 그 건강과 영양의 여건과 환경은 더 좋아졌음에도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굉장히 더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이 든 분도 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 극적인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확실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실제로 느끼십니까? 그럼요. 네, 요즘 그 말씀하신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운동이 그냥 일상의 그렇죠. 일부가 네. 되었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뭘 운동을 하는지, 하느냐.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확실히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높아졌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오하운이라고 오늘 하루 운동, 운동들을 정말 많이 한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뭐 이런 헬스가 아니고, 그제 신문 보니까 딥다이브라고요. 수십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는 운동 같은 거, 수영 못하는 분들이 도전하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네, 네. 심리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 특정한 몸무게 아니면 신체 지표 있잖아요. 예, 키가 예. 몇째, 뭐 BMI 몸무게, 뭐, 뭐 예. BMI라든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뒀다면, 요즘에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단순하게 뭐 몸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경험,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어떤 건강 상태가 변화하는 그 경험 자체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MZ세대의 건강은 그 예전이나 또는 다른 세대의 건강과 의미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뭔가 심리적인 건강에도 좀 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단순히 질환이 있냐 없냐, 질환이 없으니까 난 건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내가 행복한지,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심리적 문제가 중요해졌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자존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는 이제 건강하다 그러면 안 아픈 게 좋은 거고, 또는 예쁘다 그러면 얼굴 예쁜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냥 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바디 프로필 사진 찍겠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정말 뭐 이게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네네. 이상적인 몸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 뭐 BMI가 몇이어야 되고 체지방량이 몇이어야 되고, 네, 이게 네.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만족하고 아름답게 생각되는 그 몸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트렌드 중에 바디 파지티비티라고 해서 네, 자기 몸 네, 긍정주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편하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근육량을 좀 더 늘린다든지 체력을 높인다든지 근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무게가 당연히 늘 늘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 BMI도 높아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적정한 체력으로 나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더 젊은 세대들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에 하던 운동과 요즘 하는 운동이 조금 질적으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여전히 그 헬스장에서 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PT를 받고 이것도 흔한 운동법 중에 하나이지만 네, 네. 요즘에는 내가 운동하면서 이 과정이 즐거운가 음, 그래서 뭐 즐거운가. 요가라든지 발레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음, 그 과정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매일매일 이걸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고 이제 그 점을 좀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실내 운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등산도 굉장히 흔한 운동이 됐잖아요. 저도 그 관악산 근처에 네, 살아서 네, 가끔 네. 산에 가보면 어르신들처럼 막 복장을 엄청나게 챙겨 입지는 않지만 정말 가볍게 뭐 레깅스에 등산 하나 신고 이렇게 가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또 그 안에서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요새 수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바쁜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제일 먼저 희생하는 게 수면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 따라서 몇 개 보다 보면 새벽 뭐 3시, 4시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심리학자여서도 그렇지만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일상은 정말 쉽게 무너질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어려움은 뭐 세대를 불문하고 다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룸에서도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아, 정말요? 네, 꿀잠을 자고 그다음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심리학 기반의 기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좀 공개해 네, 주세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서 들으시면 실망스러우실 텐데 아니요. 진리는 단순한 거죠. 우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를 금한다. 아, 4시간 전부터. 네, 4시간 전에는 최소한 좀 더 이상적으로는 이제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낮잠을 꼭 주무셔야 된다면 30분 이내로. 낮잠 왜냐면- 너무 오래 자지 마라.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낮잠을 내가 꼭 자야 된다면 커피를 마시고 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커피냅이라고 막 졸릴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잠은 오죠. 근데 한 30분 후에 그 카페인이 저를 깨운대요. 그래서 아주 천연의 그 알람이랄까? 네, 그런 게 된다고 저 예전에 그것도 방송할 때 배운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권하고 싶은 또 하나의 팁은 그 블루 스크린을 자기 전에 한 30분, 맞아요. 1시간은 피해라. 특히 저는 제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게 침실 머리맡에 폰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 안 오면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중간에 깼을 때 몇 시지 하고 봤는데 뭐 메시지 와 있으면 보면 그렇죠. 스팸인데 스팸 본 김에 뭐 게임도 한 판 하고 막 이러면서 검색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잠이 달아나는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기기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보지 않도록. 아, 네, 그다음에 수면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침실 밖으로 나와서 네, 뭐 허브티를 마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정말 지루한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안 그러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그렇죠.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룸에 이제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루틴이 다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에 출퇴근을 할 때는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7시, 탄다든지 뭐 6시엔 일어나야 되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예. 움직인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집 안에서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뭐 나의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달 앱 서비스는 날로 발전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그렇죠. 없이 나태해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체중이 정말 많이 늘었다 이런 호소도 많이 하시죠. 그러네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진짜 편식 많이 하고 네. 맛있고 칼로리 높고 이런 것만 자꾸 누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에 뭐 샐러드 하나, 뭐 닭가슴살 이렇게 누르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아, 음식 배달비 양이 또 줄이려고. 많아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그러고 보니 이 비대면 정보화 시대, 또 이 팬데믹 시대가 건강 관리에 이렇게 꼭 반드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진짜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 건강 관리도 단지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의 공포를 넘어서서 우리 그냥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도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다 같이 좀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건강의 의미가 사실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를 오늘 아주 사례를 많이 들어주셔서 쉽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